당신은 평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신이 다른 척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의 앞뒤에 갇힌 살고 경고 없이 당신을 때리는 감정, 그리고 때로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 당신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이 내부 전쟁에 대해 정죄받는 동안 평화는 깨달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사치품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되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침착하고 갈등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과의 끝없는 전투로 이끌어줍니다. 진정한 평화는 당신이 사는 것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발견됩니다. 현실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살 수 있지만 한 사람은 고통받고 다른 하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움직입니다. 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필터이며 그 필터는 수년간의 신념, 상처 및 무의식 패턴에 의해 조절됩니다. 칼정이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 프로그래밍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아이였기 때문에 당신은 아이디어,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 반응을 흡수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과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모님, 사회, 어린 시절을 표시한 경험에서 본 반향입니다. 당신이 자동으로 반응할 때마다 두려움, 분노 또는 슬픔은 왜 그런지 모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여전히 상처 입은 아이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속 허용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동조종 장치에 살고 같은 반응을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넘어서서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생을 계속 보고 있는 한 당신은 계속 갇히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방식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감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식별하지 않고 그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을 괴롭히는 내부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듣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잊어버렸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과하는 모든 생각이라고 계속 믿는 한 당신은 끝없는 혼란의 자비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속임수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항할 때 피하려고 하는 것을 감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때리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관찰하고 느끼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있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당신보다 힘을 잃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간입니다. 전류를 막으려고 하면 자신을 착용하고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으로 흐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당신의 물이 아니라 해안의 관찰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세상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 외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재를 연습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재현하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당신을 다른 곳으로 끌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생각을 던지고 의심, 이야기, 추억으로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무엇인지, 즉 당신의 정체성이 아닌 도구인 것에 대한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때에야 당신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정서적 자유는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종류입니다. 스토이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고통의 삶과 평화의 삶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내재화한다면, 당신은 평화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의 침착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해봐. 당신은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내부 상태를 지시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통제할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자신을 강화하는 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침착하게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의 가장 큰 적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란. 그리고 나는 단지 소셜미디어, 빈 엔터테인먼트 또는 주변의 끊임없는 소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부 산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외부 자극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잔인하게 단순합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무엇인지, 당신이 피한 것, 당신이 여전히 끌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진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탈출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침묵할 때 악마가 말하기 시작하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소음, 산만, 불필요한 바쁨. 그러나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의 평화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혼돈의 중간에서도 평화를 얻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침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 없이 내부를 보려고 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성을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비, 검증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 항상 바쁘게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등 모든 것이 당신을 산만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자인된 트랩, 두려움 없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성찰을 피하기 위해 가르쳐준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비, 검증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 항상 바쁘게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이 당신을 산만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리의 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원한다면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원한이나 과거의 고통을 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성, 당신의 기대에 맞게 생명의 필요성을 놓아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의 끊임없는 싸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사물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의 욕망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들은 분노나 슬픔으로 스스로를 채웁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그것에 반대하는가? 열쇠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즉 당신의 인식, 반응, 내부 상태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소음입니다. 통제력이 필요한 것을 놓는 법을 배울 때 사망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때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외부에 대한 애착에 대한 애착은 당신이 스스로 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외부에 묶여있는 한 당신은 항상 당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당신은 기꺼이 놓아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통제의 환상을 포기하고 생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그것이 자신을 한 번에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평화, 분리, 인식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삶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지 반영합니다. 당신 안에 혼란이 있다면 어디서나 혼란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침착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밖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상황, 다른 사람, 더 많은 돈 또는 더 많은 성공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하기로 선택한 방식으로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질문은 평화를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삶에 저항하고 그와 조화를 이루고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할 때, 당신은 놀라운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찾고 있던 평화는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막고 있던 것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차분한 것이 아니라 폭풍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상황이 잘 될 때, 인생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 누구나 진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이 쉬운 경우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가 순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함께,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이 쉬울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가 순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관계를 고치면, 목표를 달성하면, 돈이 더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침착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당신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는 한 그것은 결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것이며 세상이 당신에게 세상이 언제라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탄력성이 시작되는 곳이며 탄력성은 그들이 당신을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강력하거나 삶의 타격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진정한 탄력성은 고통을 성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진화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달성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쉬운 삶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역경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겪었지만 고통이 그들을 파괴하게 하는 대신 그것을 더 잘 알고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롭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침몰하는 사람과 상승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고통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는 고통을 피함으로써 발견되지 않고 그와의 관계를 받고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명상하는지, 얼마나 읽었는지, 얼마나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고통은 선택사항이며 고통과 고통의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주는 해설입니다. 무언가가 아프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하거나 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함수, 희생에 대한 분개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일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연료로 바꾸고 확장하고 진화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도구로 변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숲은 재생하기 위해 불을 피워야 합니다. 석탄은 다이아몬드로 바뀌려면 극도의 압력이 필요하며 당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고통을 겪게 하는 이유는 내일 당신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하기로 선택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귀중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저항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최악의 폭풍에서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장애물이 하나이며 정체성에 대한 애착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특정한 방식이라고 들었고, 당신은 이야기, 과거,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감옥이 된 일련의 라벨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라고 믿을 때 당신은 그것에 집착합니다. 당신은 상처, 외상, 오래된 믿음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없이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머릿속에 재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잔인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으려면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과거에 갇힌 당신의 버전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말한 이야기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자유가 있습니다. 고정 정체성에 집착하는 것을 멈출 때 자동으로 반응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같은 두려움, 같은 패턴, 동일한 자체부가 한 개로 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유연하고 적응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부 혁명입니다. 그것은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그와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버리고 대신 인생이 승리해야 하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지를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 말해주세요. 적으로서 고통을 보는 것을 멈추고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고통으로 가득 찬 삶과 평화로 가득 찬 삶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으로부터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당신의 내부에 있는 것을 마주하고 항상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에 어느 시점에 빠지는 함정이 있으며 그것은 통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들은 감정, 생각,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다른 사람, 상황, 미래를 통제한다면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할수록 통제는 환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통제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쓴 대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항상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긴장, 불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 그들이 말한 것이 오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관리하는 모든 것은 총 제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배출하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마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빨리 이해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이지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내면의 확실성을 개발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이지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내면의 확실성을 발전시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통제의 환상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계획을 세우면,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당신을 놀라게 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저항할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열쇠는 불확실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토이는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투는 남자들을 방해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해석은 그들에게 주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미지의 두려움은 불확실성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투사하고 문제를 상상하고 머리에만 존재하는 괴물을 만듭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저항하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확실성은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경기장, 기회가 태어난 곳, 창의성이 번성하는 곳,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경기장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몇 명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계획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상상했는지 정확히 밝혀졌습니까?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경험, 가장 큰 교훈, 가장 깊은 변화는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에서, 당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의 환상에 계속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없이 삶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세부 사항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 능력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감은 밤새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이 이 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부 대화. 자신의 마음이 적이라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머리를 통과하는 모든 생각이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면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부 대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는 비판, 의심 및 부정의 원천이라면 외부 생활을 얼마나 많이 바꾸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내부 전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은 자신에 대한 느낌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실수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 된다면 당신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우지 않고 자신을 처벌하면 정서적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의문의 대신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지면 당신은 끝없는 내부 전쟁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의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믿음, 과거 경험, 그리고 당신이 축적한 두려움의 반향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신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외부 갈등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 과거 경험, 그리고 당신이 축적한 두려움,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신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갈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해봐,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감옥이 되도록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당신의 동맹국으로 바꾸겠습니까?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는 삶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이것이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정의 종말점은 무엇입니까? 요점은 간단합니다. 평화는 당신이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생각에 의한 생각, 결정에 의한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허용하기 위해 선택한 것, 당신이 놓아지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석하기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답이 항상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답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중요한 유일한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일 때 인생이 바뀌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감히 받아들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기 위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언젠가 나타나서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 책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당신을 위해 일을 할 철학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계속 고통을 겪는 사람과 평화를 찾는 사람의 차이는 운, 지능 또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일, 그들이 아는 일, 그들이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에 대해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물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까? 내면의 평화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인생의 작동 방식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쟁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안락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까지 왔다면, 여전히 듣고 있다면 깊은 곳에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계속 진행하고 세상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지시하고 당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반응하고 자신의 생각의 희생자가 되거나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아니 단계가 아니라 단계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착 대신 놓기를 선택할 때마다, 반응 대신 질문을 선택할 때마다, 식별 대신 관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특정 지점에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가 미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살기로 결정한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해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시작하기 위해 인생의 특정 지점에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미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살기로 결정한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해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비디오가 당신이 생각하게 된다면, 당신이 들었던 것이 당신과 함께 공명한다면 나는 당신이 평화를 선택한다라는 이 문구로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한다면 구독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구축하는 것이 비디오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